자, 여러분, 최근에 뉴스 보셨죠? 최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정부가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삼성이 백신 확보와 반도체 확보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아니, 정부가 지금 대놓고 사기업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기업에게 떠넘기면서 압박까지 주고 있다라는 것인데, 야, 시청자분들께서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나라가 비정상이죠. 우리나라가 쓰는 돈 삼성이 다 벌어와. 세금 삼성이 제일 많이 내. 외교 삼성이 더 잘해. 국제적인 인맥도 발도 더 넓어. 정부가 작년에는 마스크 필터도 못 구해와가지고 그거 삼성이 구해다 줬어. 이젠 백신도 못 구해와. 그것도 이제 삼성 보고 구해오라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나랍니까? 아니, 그러면 문정부는 하는 게 뭔데요? 날로 먹고 있다라는 거죠. 니들은 도대체 하는 게 뭔데? 지들은 뭘 하는데요? 나라의 돈도 삼성이 벌어다 줘. 외교 채널 인맥 부족하면은 다리도 삼성이 놔줘. 국민들 보호하고 백신을 구해와야 되는데 그거 못 구해오니까 이제는 이런 국제적인 채널도 결국 삼성에게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한평생 동안 시위질을 하면서 쇠파이프 휘두르고 화염병에 앵무새처럼 민주주의가 어쩌고 막시즘이 어쩌고 2년만 떠들어대던 것들이 막상 눈앞에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가 닥치니까 뭔가 할 줄 아는 게 없다라는 거죠. 탁상공로는 기가 막히게 귀신처럼 했었는데 막상 실질적으로 어떤 생산적인 일과 성과를 내라고 하니까 할 줄 아는 게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왜 기업이 합니까? 이런 거 똑바로 하라고 세금 내는 거, 세금 그렇게 많이 내는 거 아닌가요, 이분들이?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20조가 넘는 전 재산에서 진짜 전 세계 유례가 없잖아요. 무려 60%에 달하는 세금을 실제로 강탈해 가더니 이제는 하다가 백신 좀 구해오라고 일까지 사사로이 시켜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국민들이 분노를 해야 되는 일입니다. 삼성은 사기업입니다. 사기업. 민간 기업이라고요. 정부의 공기업이 아니라 주식회사입니다. 삼성은 자기들의 사업을 해나가기도 바쁜데 또 이런 사안에 신경을 쓰면서 인력과 자원과 에너지, 사업적인 역량을 분산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본을 분산시켜야 되는 겁니다. 에너지가 또 나눠지게 되겠죠. 이거 여러분들, 삼성전자 주식 갖고 있는 주주분들이 화를 내야 되는 사건입니다. 국민들에게도 지금 손해를 강요하고 있는 꼴이라는 거예요. 지금이야 소수 대기업 삼성만 타겟이지, 재벌들만 타겟이지, 나중에 이런 거인들이 마침내 쓰러지고 나면은 그 다음 순번 안 돌아오겠습니까? 중견기업, 중소기업, 알부자, 일반 국민 여러분들에게는 과연 순번이 안 돌아올까요? 여러분, 이런 비상식을 보면서 나라 안에 있는 도미노가 전부 쓰러지기 전에 첫 번째 때부터 우리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비판을 해야 됩니다. 그게 성숙한 시민의식이에요. 아니, 도움을 요청할 거라면은 최소한 평소에 잘하든지 염치라도 있었어야죠. 평소 그렇게 핍박하고 동네 북처럼 두들겨대더니 막상 자기들이 아쉬우니까 백신을 구해와라. 백신을 구해와라. 야, 진짜 좀 여러분들, 암만 우리나라라지만 이거 진짜 나라가 흘러가는 꼬라지를 보면은 진짜 좀 너무한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밉다는 생각까지 든다니까, 이런 거를 보면은. 큰 소리를 그렇게 치더니 아쉬울 때는 온 나라가 삼성만 찾고 있습니다. 국고 좀 보태줘. 백신 좀 더 많이 구해와줘. 마스크 필터가 부족한데 필터 좀 구해줘. 저 나라에서 우리를 잘 안 만나주는데 네가 외교에 다리 좀 놔줘. 그 나라의 유명한 학자들이, 전현직 고위 관료들이, 기업인들이 우리는 인맥이 없으니까 네가 소개 좀 시켜줘. 자리 좀 마련해줘. 해줘. 아니,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나라예요? 기업이 못하는 거를 오히려 국가가 좀 다리를 놔주고 중요한 자리를 소개시켜주고 이렇게 돼야 정상적인 나라 아닌가? 왜 우리나라는 거꾸로 돌아가냐라는 거예요. 이재용 씨가 솔직히 이런 일을 겪으면서 속으로는 어떤 기분이 들까요? 이건 여러분들, 우리 사회 전체가 굉장히 지금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만스러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개인이 아닙니까? 이재용은 인격도 없습니까? 이재용에게는 마땅히 개인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인권, 최소한의 인권도 없단 말입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지금 문정부가 우리나라 기업인들에게 하고 있는 이런 짓거리가 여러분들 가만 보면요. 미국이라든지 일본, 유럽 같은 자유진영 시장경제 국가들에게 했던 짓거리와 똑같습니다. 평소에 외교를 개같이 해놨으니까 이럴 때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나라가 없다라는 거예요. 백신을 못 구해오는 게 이유가 있는 거야. 매번 우선순위가 아니라 후순위로 밀려나는 거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업인들이야 마지못해 이게 내 나라고 협박해대고 지금 정부가 협박을 해대고 또 내 밑에 수많은 부하 직원과 식구들이 수십만 명 딸려 있으니까 마지못해 따른다지만 아쉬울 것 없는 동등한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는 이런 나라가 뭐가 이쁘다고 도와주고 싶겠습니까? 외교라는 게 여러분들 결국은 인간관계랑 똑같은 겁니다. 평소에 잘해놓으라는 거예요. 평소에. 그래야 도움을 받지. 평소 신뢰관계가 쌓여 있어야 어려울 때 무슨 이야기가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이 뉴스를 볼 때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이번 이재용 씨 사건은 사면이 아니라 가석방입니다. 가석방은 발목 잡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취업도 계속 그대로 제한되고 해외 출장 나가는 것도 대부분 제약이 걸립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이 가석방이라는 거는 말로는 그럴싸하게 들리겠지만 정상적인 경영 활동의 복귀는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족쇄를 밑에 차고 있다라는 겁니다. 몸만 잠시 바깥으로 빠져나온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래가지고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되겠습니까? 무슨 국제적인 투자를 하고 해외 파트너 기업들 오너들을 당당하게 만나면서 이런 식으로 무슨 수로 미래 설계를 준비하고 삼성의 운명을 걸어가며 수백조 투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너가 그 나라에서 법적 행정적인 신분이 이렇게 불안정하면은 해외 경쟁 기업이나 파트너 기업들 입장에서 믿음이 가겠습니까? 과연 삼성과 손을 잡는 게 쉽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 스스로 민족 쇠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민주니 공정이니 정의니 자기들 입맛대로 비틀어 놓은 허울 좋은 이념 아래 나라 전체가 지금 집단적으로 퇴보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애플이나 인텔, 대만의 TSMC 같은 기업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들은 그야말로 축적된 기술력과 여유 자본력이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초강력한 기업들입니다. 어지간한 일개 국가 전체의 역량을 이런 기업들이 충분히 뛰어넘고도 넉넉하게 남습니다. 이제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애플, TSMC, 인텔 같은 이런 세계적인 기업들은 저마다 자기 나라의 적극적인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저런 기업들과 열심히 경쟁을 해야 되는 우리나라 삼성은 어떻습니까? 우리 손으로 틈만 나면은 목을 졸라대고 흔들고 있죠. 오죽했으면은 다선 의원을 지냈던 여권 인사들조차도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최소한 뭘 좀 아는 사람들의 경우 내부 비판을 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최소한 지금 우리나라와 미래 반도체 산업, 먹거리 산업을 두고 경쟁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만큼은 우리도 지원을 좀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소리가 저쪽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심각하죠. 근데 지원을 해주기는 무슨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기업이라고 뜯어먹지는 않으면 다행이잖아요. 사회적인 책무를 다하라는 허울 좋은 명분과 이념을 내걸어 세우면서 돈이나 뜯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하고 있는 짓거리가 여러분들 어떤 줄 아세요? 나라 전체가 흡혈귀 근성에 찌들었습니다. 흡혈귀. 뱀파이어라는 말이죠. 기업의 등에다가 빨대를 꽂아놓고 다음번에는 1리터씩 신선하게 준비해 놓으라며 대놓고 할당량까지 요구하고 있는 꼴이라는 거예요. 지원해주기는 뭘 지원을 해줍니까 우리나라가. 미국도 중국도 수백조씩 반도체 산업에 투자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기껏해야 100억 200억 걸어놓고 생색만 내고 있습니다. 투자액이 세계적인 강대국들에 비하면 100분의 1도 안 돼요. 이런 거 가지고 기업이 뭐 하나 성과 내면은 너도 나도 거기 가가지고 공치사하고 마치 자기가 잘한 것 마냥 숟가락 얹기에 급급하죠.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 국민이지만 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거대한 비효율의 참극이 안타깝지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먹고 사는 거는 가난하고 신분은 보잘것없을지 몰라도 마음속에 스케일은 크게 가지고 가야죠. 우리가 돈이 없어서 가난하지 뭐 마음까지 가난한 사람들입니까? 정신만큼은 세계 정신을 우리도 지향을 해야죠.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그런 세계 시민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에서 답습되고 있는 이런 수많은 비효율들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난 문정부 4년 동안 우리나라 정치는 그야말로 너무나도 무능하다 못해 무지했습니다. 전 세계가 강대국들도 전부 다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위해서 자국의 핵심 기술을 보유한 산업들을 도와주고 키워주지 못해서 안달인데 우리는 되려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인프라 지원도 안 해주고 오히려 뜯어먹기만 했죠. 한국의 기업 현실을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4차 산업을 대비하기는커녕 인공지능을 준비하기는커녕 새로운 공장 하나 새로 짓는 것도 어렵습니다. 왜? 허가가 안 나와요. 허가가. 온갖 행정적 규제를 내가지고 대규모 공장을 하나 새로 지어갖고 모처럼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주려고 해도 나라가 역량이 뒷받침이 안 됩니다. 무슨 토지 문제부터 해가지고 툭하면 용수가 부족하다. 그만한 고압의 전기를 대량으로 수급해 줄 수가 없다. 관련된 인프라 시설이 부족하다라며 답답해가지고 삼성이 오히려 자기 사비를 수백억 들여가지고 전력 공급 시설을 만들고 해결해 나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반면에 공산국가인 이웃나라 중국 정부조차도 자국의 기업들을 위해서 얼마나 발벗고 나서는지 아세요? 공업용수랑 전력 문제 같은 거는 발빠르게 해결을 해주고 지원금까지 팍팍 밀어줍니다. 행정적으로도 굉장히 일을 빨리빨리 진행을 해줘요. 미국과 대만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은 과연 어떻습니까? 지원을 해주고 도움을 주기는커녕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온갖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용돈까지 뜯어갑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이래서 세상이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단순히 안 도와주고 내버려 두는 정도가 아니라 유능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산업에서 앞으로 뛰어나가려고 해도 무식하고 구시대적인 사람들이 그 발목을 잡아당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온갖 무한한 천분 토론과 만분 토론을 요구하면서 머리 나쁜 사람들이 자기가 머리가 똑똑하다라고 착각까지 하고 있어요. 발목을 잡아당기고 있다란 말이죠. 여러분, 이러다가 만약에 당장 몇 년 뒤에 우리나라 국내 기간 산업들, 핵심 수출 산업들이 무너지고 나라 안에 세금 수입이 부족해지게 되면은 그거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십니까? 이미 우리나라에서 서민들의 소중한 발이 되어주는 그런 버스나 지하철 요금 같은 거 해마다 수천억에서 조 단위로 적자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그거 전부 다 삼성 같은 수출 기업들이 뼈 빠지게 벌어온 법인세로 메꿔 넣고 있는 겁니다. 대중교통도. 그런데 기업이 망해버리고 인재들이 하나둘 나라를 떠나버리면은 그 수백 수천 가지 구멍들, 재정의 구멍들을 도대체 어떻게 메꿀 생각인가요? 우리 스스로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기업을 응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전 세계가 지금 반도체 전쟁으로 불을 뿜어대고 있습니다. 근데 뉴스만 봐가지고는 사실 반도체도 잘 안 와닿죠. 그러나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늘 이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어쨌든 다시 설명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 전 세계가 반도체 전쟁으로 불을 뿜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 어떤가요? 유튜브에서 국뽕 영상만 들이키고 있을 뿐 실제로는 우리 스스로 우리 기업의 목을 조르며 세월만 한심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자, 외계인들을 잡아다가 컴퓨터 CPU 칩을 설계한다라고도 유명했던 그 유명한 미국의 인텔 같은 대기업들이, 그러니까 워낙에 기술력이 뛰어나서 이제 농담으로 하는 표현인데, 외계인들 잡아다가 칩을 개발한다던 그 유명한 미국의 인텔 같은 대기업도 최근 몇 년 동안에 회사가 좀 부진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진을 털고 이제는 회사를 대대적으로 뜯어 고치겠다며 쇄신의 칼날을 갈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는 도대체 언제까지 대가리에 든 것도 없는 인간들이 논객이랍시고 튀어나와서 뭐 백분 토론 같은 프로그램에 이렇게 기웃거리면서 헛소리 탁상공론 하는 거나 들어주고 있을 생각입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세월만 보내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러다가 진짜 나라 정말로 큰일 나요. 앞으로 온 힘을 다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뛰어나가야 되는데, 옛날 구한말 조선 시대 때의 그런 유교적인 탁상공론의 역사가 우리나라에서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옛 본성으로, 본능으로 강하게 되돌아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뉴스 기사를 한번 보세요. 인텔같이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컴퓨터 CPU 산업을 선도해 왔던 전통 깊은 세계 최고의 대기업조차도
최근 모바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어떤 시장 변화를 제때 대응하지 못하고 또 자기들의 CPU 연구 개발 기술에 자만을 해가지고 추가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소홀히 하다가 최근 급격하게 시장 경쟁에서 지금 인텔이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거대한 기업과 조직이라는 게 일반인들이 대충 볼 때는 그 영원할 것 같아 보여도 실제로는 모두가 덩치가 크면 큰 대로 살얼음판 위를 불안하게 걷고 있다는 거예요. 대기업의 운명도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1년 뒤에 5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무능력한 지도자가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단 몇 년만 시간을 낭비해버리고 시장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려버리면은 조직이 거대한 만큼 유지비도 많이 빠져나가가지고 그 거대한 조직은 자기 몸무게를 못 이기고 스스로 기울어 넘어지는 것도 한순간이라는 겁니다. 방금 물 한잔 했고요. 자,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나갑시다. 자, 오늘날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지극히 간단한 배경 지식 설명만 제가 하고 넘어가자면 오늘날 반도체 산업의 핵심은 가늘게, 더 가늘게입니다. 보다 미세하고 정밀한 공정으로 넘어가는 게 바로 이 산업의 핵심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 반도체 미세 공정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반도체를 생산할 때 쓰는 일종의 재료 웨이퍼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거를 쉽게 말해가지고 반도체를 키우는 논이나 밭이라고 논밭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자, 공정이 미세할수록 한 웨이퍼에서 더 많은 집적 회로를 생산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오는 사업상의 효율, 생산성에서의 효율이 이루 말도 못할 정도로 유리합니다. 이 반도체 공정이라는 게 한 세대를 뛰어넘을 때마다 컴퓨터 칩의 성능은 어마어마한 폭으로 증가를 합니다. 또한 예전과 같은 양의 성능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세대를 한번 건너뛰면은 예전과 비슷한 성능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발열도 훨씬 적고 전력 소모량도 어마무시한 폭으로 감소를 합니다. 즉 전기는 적게 먹는데 성능과 계산 속도는 훨씬 빨라진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그 배터리 용량 같은데 한계가 있는 모바일 CPU라든지 뭐 이런 이제 뭐 스마트폰 산업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전자 휴대기기 노트북 이런 거 소형 전자제품들에 있어서 핵심적인 기술이겠죠. 똑같은 성능을 내면서 전기는 더 적게 먹는 이런 것들. 이게 바로 여러분들 신공정의 힘이라는 겁니다. 반도체 미세공정 세대 전환의 힘이에요. 어디 대단한 전문가들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이 반도체 신세대 미세공정 신제품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는 조립 컴퓨터 부품에 관심이 많은 동네 길거리 중고등학생들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 그 9세대 부품이랑 최신 제품의 성능은 도저히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컴퓨터 부품만 봐도 답이 나와요. 그 CPU나 그래픽카드 같은 거 5년 전에 나왔던 거 2년 3년 전에 출시됐던 거랑 지금 나오는 제품이랑 성능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구식 부품을 생산하는 기술밖에 없는 기업들은 절대로 최신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활 쏘는 솜씨를 아무리 고도로 단련한다고 해도 활을 가지고 대포나 전투기랑 비교가 되겠습니까? 게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같은 이치입니다. 또한 이 반도체 칩을 원활하게 생산해내기 위해서는 일종의 밑그림을 그려주는 노광 장비라는 초정밀 기계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 설계 노광 장비라는 것은요. 이 네덜란드 ASML이라는 업체가 단 한 군데가 사실상 거의 전 세계 공급 시장을 독점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이 한정되어 있는 장비를 경쟁자들보다 더 빨리, 더 많이 확보를 하는 게 핵심적인 관건이겠죠. 그게 바로 기업인으로서의 영업 능력이고 경쟁력이고 수완이라는 겁니다. 전 세계가 목을 매달고 있는 그런 핵심 장비들을 우리가 그들의 신뢰를 얻어서 반독점을 해가지고 빨리 쓸어 담아 오는 거. 그게 바로 진짜로 살아있는 경제와 경영 세계의 능력이고 실적이라는 것입니다. 장비를 더 많이 받아와야 되겠죠. 그래야 더 성능 좋은 반도체 칩을 경쟁사들보다 더 싸게,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이, 더 빨리 생산을 해가지고 세계 시장을 우리가 장악해 나갈 것 아닙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강력한 오너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대기업의 오너가 사업체 전체의 운명을 걸고 전력 투구의 마음가짐으로 덤벼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웃돈도 갖다 바치고 뇌물도 주고 사람을 포섭시키고 구워 삶아서라도 우리 국익에 기업 이익에 필요한 목표를 꼭 따와야 되겠죠.
우리가 뜬구름 잡는 소리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허울 좋은 소리, 이념, 탁상공론, 백분토론이나 떠들어대면서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행동으로 지금 당장 뛰쳐나가도 너무나도 늦었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돈을 벌어와야지만 국민 여러분들도 학생 여러분들도 취업하고 결혼하고 복지정책 하나라도 더 도움을 받을 거고 행복하게 살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기업이 있어야 나머지가 이야기가 경제의 선순환이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자, 시청자 여러분들, 유튜버 얼음사이다가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 어떤 교수님이 실제로 했던 발언입니다. 수업 시간에 실제로 몇 번이나 강조를 했던 말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대기업은 세금을 90% 넘게 내야 된다. 그래도 다 그 사람들 저절로 열심히 일하게 되어 있다. 이 제가 실제로 수업 시간에 들었던 발언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자, 삼성이 무너지면 그런 게 무슨 걱정이냐. 중소기업들이 알아서 그 빈자리를 다 저절로 메꾸게 되어 있다. 이런 소리를 그래도 나름 국비 지원 팍팍 규모 좀 받아먹는 그런 규모 좀 있는 대학교에서 수십 년간 굴러먹었던 교수가 실제로 학생들 앞에서 이런 무식한 소리를 당당하게 떠들어댔었습니다. 여러분들 안타깝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소위 고위직인의 지식인인에 떠들고 있는 사람들 태반이 이런 수준입니다. 시대와 전공 교과목만 조금 바뀌었다 뿐이지 사실상 실제로는 10년, 20년 전에 자기들이 암기했던 거를 계속 앵무새처럼 반복이나 하면서 우려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조선시대 선비들 마냥 급변하는 현실과 국제사회에 대해서는 쥐뿔도 모르면서 허황된 이념만 답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도체 칩을 설계하기 위한 연구개발비가 보다 정밀한 미세공정 신규 생산 라인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 반도체 생산 라인을 한번 까는데 들어가는 자금의 규모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돈이 기본 수십조에서 수백조 원씩 들어갑니다. 이 말 그대로 자본 집약의 끝판왕이에요. 이제 첨단 미래 산업의 끝판왕이 바로 반도체 산업입니다. 필요하다면 다른 나라들의 인재를 웃돈 주고라도 모셔와야 되는 거고 우리나라를 통틀어도 그만한 수준의 인재가 없어서 웃돈을 주고라도 다른 나라 인재를 모셔와서 배워야 되는 게 이 분야고 그 나라 최고의 두뇌들이 모여가지고 국가 전체의 운명을 걸어도 국가 전체의 운명을 통째로 걸어도 이 경쟁에서 저 강력하게 앞서 나가는 강대국 기업들, 선발주자들과의 게임이 간신히 이루어질까 말까 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막말로 조소기업들이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여러분 제발 상식적으로. 무슨 삼성전자가 무너지면은 중소기업들이 알아서 그 빈자리를 메꾸기는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예요. 심각하다 진짜. 중소기업들이 저런 사업을 어떻게 대신해요. 두뇌도 안 되고 자금력도 없는데 노하우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걸 하냐고. 안타깝죠 여러분 정말로. 이런 것들이 10년 20년씩 나름 잔뼈가 굵은 명문사학이나 국립대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라는 게 이런 인간들이 10년 20년씩 그런 꽤나 좋은 대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라는 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얘네들 밑에서 4년 동안 세뇌교육을 받고 나온 평범한 문돌이들이 얼마나 머리가 비어 있을지 상상이 가십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야 사실 유튜버 얼음사이다는 좀 별종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전공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세상 수십 수백 가지 분야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관심 가지고 자료를 찾아보는 거지. 나는 별종이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까? 적당히 학점 맞춰가지고 취업만 준비하고 뉴스 같은 거는 한두 개 볼까 말까 1년에 책 한두 권 읽을까 말까 한 다른 사람들 기본 머릿속에 그 패시브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사회를 보는 눈이 초등학생이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수백조의 자본이 들어가는 저런 자본 집약적 초효율적인 그런 행정관리 시스템이 필요한 사업을 중소기업들이 대신할 수 있기는 개똥을 대신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그토록 우리가 믿어왔던 삼성의 초격차 전략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니 초격차를 벌리기는커녕 정작 가장 크고 중요한 그런 사업 분야에서는 우리가 1위가 아니라 미국의 애플이나 대만의 TSMC 같은 기업들에게 한참 뒤처지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TSMC가 50%가 넘어가는 분야에서 삼성은 겨우 17%도 달성할까 말까 이러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지난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우리나라는 정말로 돈 낭비, 시간 낭비를 정말로 너무나도 많이 했습니다. 이 격차가 여러분들 진짜 너무 커요. 이 갑자기 좀 게임 얘기지만 스타크래프트에 한번 비유를 해보자면은 저그가 지금 4가스, 5가스, 6가스가 넘어가고 있는데 테라는 지금 앞마당도 제대로 못 먹은 상황인 거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저그는 5가스, 6가스가 넘어가는데 우리는 지금 앞마당 확장기지도 제대로 못 가져갔다니까? 이게 다시 말해가지고 게임을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일 밑에 요 예시로 네모박스를 한 개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경쟁 국가는 지금 거의 대륙을 통일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삼국시대 같은 거에 빠져가지고 거의 이제 부족 국가 수준의 분열과 갈등을 반복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나중에 갔을 때 게임이 되겠습니까? 국력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인데 그 자본 역량과 사업 역량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인데 게임이 되겠냐고요. 지금 한국의 정치 수준은 아직까지도 80년대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 학생 운동권들의 데모 수준의 지금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두뇌 구조가 멈추어 있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머릿속에 아름다운 이념 하나만 세워가지고 만물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국민들이 제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제발 동네 이장님 할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을 구급 공무원 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을 과분한 자리로 보내주지 좀 마세요. 지금 우리나라에게 중요한 거는 도움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국가 지원은 바라지도 않아요. 그러나 제발 똑똑하고 잘난 다른 사람들을 발목만 잡지는 맙시다. 열심히 일하겠다는 사람들을 우리가 발목 잡지만은 말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영상 본론은 여기까지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영상 이렇게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가석방 얘기를 하다가 이제 국가가 할 일을 지금 요약을 하자면 국가가 할 일을 지금 또 사기업에게 대신 지금 이렇게 책임 전가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비판적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속이 터져가지고 반도체 산업의 흐름에 대해서도 좀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또 제가 시간적인 여유가 되면은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도 우리 일반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좋은 배경 지식들을 한번 좀 잘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영상을 마치기에 앞서서 제가 또 한 가지 소소한 이야기를 조금만 덧붙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런 영상들이 어떻게 좀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의 배경 지식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됐다라면은 얼음사이다 채널에 이렇게 좀 회원 가입을 하셔가지고 또 좀 소중한 도움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또 혹시나 그리고 아직 취업을 못했다라거나 학생이라거나 여유가 좀 없다 이러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이 영상 밑에 그 엄지손가락 좋아요 한 번만 꾹 좀 이렇게 깊게 눌러 주셔도 이 채널의 이런 바른 목소리들이 보다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퍼져나가는데 정말로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시청자분들께서도 아실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근본 없고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죠. 한 번만 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어리석은 판단을 내려버리면은 정말로 이 나라는 두 번 다시 건너오지 못할 강을 건너가게 될 겁니다. 사실 그 강을 지금도 우리나라가 한 발 담그고 있죠. 허벅지까지 담궜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사실 이 싸움은 혼자서 의지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저와 싸워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회원 가입을 해주시든 하다못해 좋아요라도 한번 눌러주고 응원 댓글 힘내라 화이팅 댓글이라도 한번 달아주신다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이렇게 소중한 저에게 이제 도움을 주셔가지고 함께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